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 컴플라이언스 문구 다들 확인하셨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의 최전선에서 20년째 구르고 있는 여러분의 전략가입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17일 금요일장 마감 직후인데요. 이번 주 한국은행 BOK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죠. 미국의 관세 동향이나 AI 전력 수요 급증 뉴스가 쏟아지면서 코스피 변동성도 상당히 커진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거시경제, 즉 매크로 환경이 어지럽고 환율 충격이 올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들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섹터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바로 바이오 혁명, 그중에서도 현대의학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어떻게 역설계해서 궁극의 암 퇴치 무기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바이오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 복잡한 기술들이 기업의 강력한 해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완벽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데니얼 M. 데이비스의 저서 면역의 힘에 나오는 이 멋진 인용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면역계는 역동적인 분자적 안무다.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의 면역은 단순히 적을 막아내는 1차원적인 벽이 아니에요. 수많은 세포와 분자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전략을 수정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네트워크죠.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역동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곧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평가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 의제들입니다. 탑다운 방식의 거시적 관점에서 바텀업 기술 디테일까지 순서대로 갈 겁니다. 첫째, 면역계의 청사진. 둘째, 세포의 쓰레기 처리장 해킹. 셋째, 암을 향한 유도미사일. 넷째,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궁극의 무기 DAC.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들이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전 액션 플랜까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면역계의 청사진입니다. 질병과 싸우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벤치마크는 언제나 우리 몸 자체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721년 천연두 접종부터 2010년대 면역관문 억제제까지 의학의 발전은 마치 자본시장의 진화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천연두를 앓고 나면 안 걸린다는 경험적 투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세포들이 소통하는 정확한 위험 신호를 식별하고 암세포가 면역 체계를 속이는 브레이크를 아예 풀어버리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혁신적인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바로 이 타임라인의 변곡점마다 탄생했죠. 우리 몸의 핵심 방어군인 T세포를 보면 역할 분담이 기가 막힙니다. 전체 전략을 짜는 지휘관, 직접 타격을 가하는 처형자,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록자까지 마치 훌륭하게 세팅된 투자회사의 조직도 같죠. 여기서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핵심 팩트는 이 막강한 T세포들이 실수로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도록 엄격한 3중 신호 확인 시스템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건 퀀트 투자에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백테스팅 알고리즘과 완벽히 동일한 구조예요. 이 정교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제약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세포의 쓰레기 처리장 해킹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면역계의 방식을 인공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돈이 되는 기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약물 개발 패러다임이 점유 기반에서 사건 기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약물은 질병 단백질의 기능을 임시로 막아두는 껌딱지 같은 역할이었어요. 고용량이 필요하고 내성도 금방 생겼죠. 그런데 새로운 사건 기반 약물은 분자 암살자입니다.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다음 목표물로 이동하죠. 이건 주식으로 치면 단순한 테마주 단기 매매에서 벗어나 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이끄는 밸류체인 전체를 장악하는 장기 투자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강력한 파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과학자들은 놀라운 해킹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세포가 고장난 단백질을 버릴 때 붙이는 재활용 스티커, 유비퀴틴을 역용하는 겁니다. 특정 단백질에 유비퀴틴이 잔뜩 붙으면 그 단백질은 세포 내 분쇄기로 직행하거든요. 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타겟 기업에 악재 꼬리표를 달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메커니즘과 아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동 원리를 단계별로 볼까요? 표적 단백질 분해제, 즉 TPD 기술은 질병 단백질을 이스릴리가제라는 효소 앞으로 강제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E1, E2, E3 효소가 연쇄적으로 작동해서 질병 단백질에 유비퀴틴 태그를 마구 붙이죠. 마지막으로 26S 프로테아좀이라는 분쇄기가 이걸 형체도 없이 갈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공급망 지도, SCM 매핑의 관점에서 보세요. 바이오 기업이 이 복잡한 분해 과정에 어느 병목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가 바로 그 기업의 기술적 해자가 되고 결국 막대한 라이센스 아웃수익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비가 나옵니다. TPD 기술은 크게 프로텍과 분자풀, 멀레큘러 글루스로 나뉘는데요. 프로텍은 두 단백질을 억지로 묶는 큰 밧줄이라면 분자풀은 단백질 표면을 끈적하게 바꾸는 작은 접착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두 기술을 평가할 때 베이지안 업데이팅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텍은 설계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덩치가 커서 세포 침투력이 떨어지고 고용량에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죠. 반면 분자풀은 설계 자체가 극도로 어려워 진입 장벽이 엄청나지만 일단 성공하면 약효와 흡수율이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임상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각 기술의 성공 확률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옥석을 가려내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 암을 향한 유도 미사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포 내부에서 단백질을 분쇄하는 기술이 발전할 때 밖에서는 약물을 어떻게 정확히 배달할 것인가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항체 약물 접합체, ADC, Antibody Drug Conjugate입니다. 본질적으로 세 개의 부품이 조립된 유도 미사일인데요. 암세포만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인 항체, 약물을 붙들고 있는 링커, 그리고 암세포 내부에서 터지는 맹독성 탄두, 페이로드입니다. 플랫폼 기업을 평가할 때 FCF yield,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을 중요하게 보는데 ADC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은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만 독점적인 기술을 가져도 글로벌 빅파마와 수조 원대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며 엄청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 하나 보고 갈까요? 2에서 8. 이게 뭘까요? 항체 하나에 매달 수 있는 독성 약물의 개수, DAR입니다. 기껏해야 2개에서 8개밖에 못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두는 일반 항암제보다 수만 배 강력한 초고독성 물질을 써야만 합니다. 이 제한된 탑재량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최적의 독성 비율을 맞추는 것이 핵심 기술력이자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척도가 됩니다. ADC 미사일이 암세포에 명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암세포가 이 약물을 삼키면 세포 내부의 산성 환경이 링커를 툭 끊고 독성을 뿜어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은 이 독성 물질이 죽어가는 암세포를 뚫고 나와 주변에 숨어있던 이웃 암세포들까지 연쇄적으로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긍정적 외부 효과 혹은 네트워크 효과의 완벽한 생물학적 버전입니다. 제대로만 터지면 치료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20년차 베테랑의 시각에서 볼 때 세상에 영원하고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네 번째 파트, 궁극의 무기, DAC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적 같았던 TPD와 ADC도 생물학적 한계, 즉 투자로 치면 강력한 베어 시나리오에 부딪힙니다. 프로탁은 분자가 너무 커서 정상세포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전신 독성 문제가 있었고 ADC는 탑재할 수 있는 탄두 종류가 적다 보니 암세포가 금방 약물 내성을 키워버렸죠. 한마디로 성장주가 매출벽에 부딪히고 배당주가 금리 인상에 타격을 받는 식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때 생명공학계에서 완벽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ADC의 정밀한 내비게이션 기능과 TPD의 근본적인 단백질 파괴 능력을 아예 하나로 합쳐버리면 어떨까? 여러분, 이건 마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팹리스 기업과 압도적인 양산 능력을 가진 파운드리가 인수합병, M&A를 하는 것과 같은 업계의 판도를 바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하이브리드 모달리티가 바로 DAC, 분해제 항체 접합체입니다. ADC 미사일 안에 단순 폭약 대신 TPD라는 정교한 분자 암살자를 태운 거죠. 이렇게 되면 항체의 내비게이션 덕분에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부작용이 사라지고 암세포 안에 들어가서는 질병 단백질 자체를 끊임없이 갈아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약물 내성 문제까지 단번에 뚫어버리게 됩니다.
글로벌 자금이 왜 지금 DAC 플랫폼에 프리미엄 밸류를 부여하는지 정확히 이해되시죠? 마지막 5장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 질병 모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때 이런 혁신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고 편입하는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글로벌 선구자인 오름 테라퓨틱스입니다. 이들은 암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GSPT1이라는 단백질을 파괴하는 분자풀 글룰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 단독으로는 독성이 너무 강해서 실패작이 될 뻔했죠. 하지만 오름은 이걸 혈액암 특이적 항체에 링커로 연결하는 기발한 DAC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버려질 뻔한 에셋을 엄청난 가치의 파이프라인으로 턴어라운드 시킨 훌륭한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출처, 브리스털 마이어스 스퀴브, BMS, 라이센스 아웃 공시 데이터 참고. 과정은 예술에 가깝습니다. 약물이 오직 백혈병 세포에만 결합해서 안으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링커가 끊어지며 분자 풀을 방출하죠. 그러면 암세포는 천연 면역 시스템에 속아 넘어가 스스로 자신의 필수 단백질을 분쇄기에 넣어버립니다. 정상세포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내부에서부터 굶어 죽게 만드는 이 완벽한 메커니즘.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궁극의 독점적 기술 해자입니다. 지금 PD님이 화면을 띄워주신 KRX 3년 바이오섹터 종가 차트와 프레드 환율 오버레이를 함께 보시죠. 하단 팝업에 현재 4.2%, vs 역사적 평균 2.8%라고 보이실 텐데요. 매크로 환경이 척박해지고 평균 금리가 높아질수록 시장은 이런 압도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에만 자본을 집중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자 우리의 액션 플랜입니다. AI가 이 분자 구조 설계를 돕기 시작하면서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겁니다. 베이시 시나리오는 파이프라인의 점진적 임상 통과, 불 시나리오는 빅파마의 공격적 M&A 확대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D&C 플랫폼 기업이라도 임상 실패라는 꼬리 위험, 테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을 편입할 때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핵심 임상 데이터 발표 시점을 트리거 조건으로 삼아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진행해야 합니다. 손절매 스탑 로스 라인은 마이너스 15%로 타이트하게 잡되 기대 수익 대 리스크 비율, 리스크 리워드 레시오를 최소 1.25 이상으로 세팅하는 것이 20년차 베테랑의 리스크 관리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체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아름다운 치료법이 어떻게 궁극의 투자 기회로 변모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포트폴리오 고민 댓글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한 점, 본인의 뷰를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전략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